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의 최승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과거 은퇴설계연구소에서 은퇴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고, 지금은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은퇴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퇴 관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은퇴 설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예비 은퇴 설계자는 10억, 20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편한 손에 연금 상품의 가입 설계서가 지어집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진 듯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언론에 노출되는 은퇴 관련 뉴스를 보셨습니까? 전원에서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즐기는 준비된 은퇴, 또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극단적인 사례가 그려지다 보니 별로 유쾌하지 않아 외면하게 됩니다. 나는 은퇴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구나, 아니 많이 잘못하고 있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은퇴 스토리를 공급하는 언론과 금융기관에는 굉장히 좋은 세일즈 컨텐츠입니다. 반면에 은퇴를 실질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개인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융사 은퇴설계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론을 말하던 은퇴와 실제 다양하게 은퇴하시는 케이스를 봤을 때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굳이 당장 닥치지 않은 위험을 미리 고민하기보다는 배가 항해를 하듯이 진행하는 재무관리 방향만 잘 설정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퇴 전략, 은퇴 재무관리, 실전 자산운용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당장 은퇴가 임박한 분이나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보다는 30대 후반, 40대인 분들을 위한 관점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은퇴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시리즈의 행위를 준비한 것 같은 인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당장 어떤 매력적인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의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라는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통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입니다. 먼저 2019년 기준 기대 수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83.3세,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입니다. 여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6년가량 더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연도별 출생아입니다. 여러분 58년 개띠, 58년 개띠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58년 개띠가 의미를 가지는 건 베이비 부모로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신생아가 태어난 해이기 때문에 많이들 갖다가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매년 58년 개띠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은 1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1971년에 102만 명이 태어나면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2020년 기준 잠정 출생아는 27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민을 나타낼 두 가지 주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합계 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0.84명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의 두 번째는 2021년 기준으로 50에서 64세 인구가 1263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향후 10년간 은퇴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매년 100만 명의 은퇴 인구가 은퇴 시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통계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산율은 미래의 걱정을 현재화한 것인 반면 은퇴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택농금, 연금, 농지연금 제도 도입 및 기존의 55세인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은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의 문제로 변화된 겁니다. 그럼 은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정년 연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80년대에
정년 60세를 갖다가 선언했고 98년도에 정년이 의무화됐습니다. 지금은 70세고요. 그리고 저출산 은퇴 인구 증가는 결론적으로 경제 활동력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외생 변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성장률 저하는 그 저금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자산 축적의 가장 큰 중심으로 생각했던 예금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역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에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한 자본의 성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러분이 향후에 자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재무활동을 바탕으로 미래의 재무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대, 40대인 분들이 당장의 재무 목표와 미래 은퇴 준비의 방향을 일치시키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은퇴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과거 30대, 40대에 실행한 재무 활동이 결론적으로 지금의 은퇴 재무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무난하고 편안한 은퇴로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한 그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의 성격만 제대로 정의하면 무언가 요란스러운 은퇴 전략 수립이 아닌 지금의 재무 활동이 결론적으로 은퇴에 대비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본의 성격을 간단히 확인해 보면 먼저 금융, 토지, 노동, 지식, 산업자본으로 구분 가능할 겁니다. 용어 그대로 금융은 여러분께서 금융기관이 예치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주택이나 실질적인 토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노동은 여러분의 급여의 반대로 주어지는 노동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자본은 여러분이 준비한 자격증이나 기타 전문 지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본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을 영위해가는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직을 물러나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재무설계 관점에서 은퇴란 여러분의 생활을 영위해 주던 노동자본과 사업자본이 금융, 즉 연금자본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노동자본과 사업자본보다는 연금자본을 포함한 금융자본 그리고 토지자본으로 자본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자본의 유일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은퇴전략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은퇴 인구의 증가는 연금제도, 정년제도의 변화를 불러왔고 앞으로 정년제도가 추가로 연장되고 저출산 등에 따라서 금리 환경 변화도 저금리로 더욱더 수렴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은퇴는 노동자본이 사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화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은퇴 환경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은퇴 전략의 목표는 뭘까요? 모두 공감하시듯이 은퇴 전략의 절대적인 목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현금 흐름은 노동자본과 사업자본에서 창출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자본이 사라진 연금을 포함한 금융자본과 토지자본, 지식자본에서 이것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급여 사업소득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어떤 외생적 변수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절대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안전하고 평온한 은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다니면서 긍정적인 노동 자본을 보유하신 분들도 실직 또는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동 자본으로부터 사업 자본으로부터 창출되던 현금 흐름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도 똑같습니다. 은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실직과 무급휴직과 폐업과 동일한 현상의 여러분에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만 할 수 있다면 뭔가 거창하게 10억, 20억을 준비하는 은퇴 설계가 아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평온하고 안전한 은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은퇴 전략의 목표를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현재 보유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연금 자본을 포함한 금융 자본입니다. 금융 자본은 순수한 금융 자본, 여러분께서 지금 은행에 예금 잔고로 가지고 계시고 주식에 잔고로 계신 주식의 수는 사실 여러분이 은퇴 시점에 어느 규모가 될지 어떻게 보관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산관리 선호도에 따라서 예금으로 또는 주식으로 채권으로 다양한 형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규모의 자산관리 성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퇴 재무 전략을 수립한다는 건 금융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았을 때 1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필요합니다는 논외로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덤으로 좀 더 남들보다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은퇴 전략과는 사실은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재무관리의 핵심은 연금 자본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종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은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사실 은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하신 후가 현직에 계셨을 때보다 더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셨다면 국민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치는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건 극도의 긴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품위도 손상될 수 있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크레바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정년이 60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5년 동안은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이 0입니다. 그럼 이 5년을 갖다가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자본을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나의 퇴직연금과 나의 개인연금은 평생 동안 자녀 수명 내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금의 절대 금액이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은퇴 크레바스인 5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은퇴 현금 흐름이 끊어지는 5년에 집중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소득 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크레바스를 넘어갈 수 있다면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소득 대체율입니다. 적어도 극단적인 긴축이 필요하지 않은 소득 대체율 6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20%를 더 업시켜야 됩니다. 업시켜야 되는 60과 지금 국민연금으로 인한 40%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토지 자본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토지 자본으로 가능한 연금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대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안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연관돼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그쪽으로 연관해서 재무 전략을 수립해 가는 겁니다. 토지 자본의 활용은 서두에 은퇴 환경을 점검하면서 말씀드린 은퇴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준비된 제도의 활용입니다. 토지 자본의 가장 큰 장점은 거주 효용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경작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본 이익의 효익을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한 자본을 활용하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은퇴 재무관리의 그림이 충분하게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은퇴하신 분들, 은퇴가 임박한 분들의 대부분은 현역에 계실 때는 노동자본을 활용해서 오랜 직장 생활을 했지만
10억, 20억에 충분한 일반 금융자산 없이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난하게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은퇴 이후에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30대, 40대일 때 고민했던 내 집 마련, 자녀 육아, 재무관리 고민이 결코 은퇴 재무 전략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소득 대체율을 맞추는 재무 전략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지식자본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식자본은 은퇴 후에 일정 기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핵심 자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중개 등 특정 일자리와 관련된 일종의 자격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은퇴 전 활동하던 현직에서 자연스럽게 확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확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자본이 있다면 보다 쉽게 플러스 알파 자본을 모색할 수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탐색,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특정 자격증을 바탕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인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도 현금 흐름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전략에 대해서 재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전 재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넘어가는 투자 기간을 꿰뚫어갈 수 있는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수료, 그리고 수익의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 그리고 세금 전략, 이 세 가지를 근간으로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시작이 반이고 수수료가 그 또 반의 반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상품도 많고 해서 같은 금융기관 상품이라 해도 개인연금에 부과되는 비용은 상이합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험의 수수료가 가장 비싸고 다음으로 은행,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개인연금 수수료가 가장 낮습니다. 특히 보험의 수수료는 투자 손실이 없다고 해도 평가 금액이 원금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수수료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보험사 개인연금에는 보장이 부과되어 있어 상대적인 장점이 있지만 은퇴 자산으로 개인연금의 목적을 압축한다면 저렴한 수수료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증권에서 개인연금을 시작한 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면 최소한의 수수료만 부과되는 보험으로 또는 은행으로 이전해 가는 전략도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반드시 하나의 금융기관만 거래하라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 전혀 반대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5년, 6년 그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제 증권사로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연금자산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사에 이전을 한 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변동성이 큰 증권사 상품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2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수수료 관점에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주제를 돌려봐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규모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만나본 최근 은퇴가 임박한 아니면 은퇴를 막 하신 분들의 개인연금 규모는 대략 6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였습니다. 제 생각에 개인연금 납입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 납입액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30대, 40대인 여러분의 생활 고정비를 높여서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의 현재 가치는 은퇴 시점에 은퇴 크레바스를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6천만 원을 약간 상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라면 월 20만 원 수준, 또 50대가 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증액해서 납입하시면 충분히
현재 재무관리에 부담 없이도 은퇴 준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인 1년에 700만 원,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하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를 무너뜨리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없는 명제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의 예측 가능성과 그 예측 가능한 수익률이 예금을 훨씬 상회하는 상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이나 IRP를 운영할 수 있는 상품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TDF 펀드가 출시되어 많은 영주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TDF 펀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내가 언제 은퇴할지에 맞춰서 펀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2045년에 은퇴한다. 그러면 2045년 펀드가 되고 내가 2060년에 은퇴한다 그러면 2060이라는 코드가 붙은 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래서 은퇴 상품으로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의 비중이 높은 2045년, 2060년 이런 상품들이 최근에 주식의 화랑으로 인해서 수익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병통치약, 아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품으로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퇴하는 시점으로 가면서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큰 충격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은퇴 자산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전용 상품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다시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TDF와 같이 자산 배분을 할 상품으로 리츠 상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2021년 기준으로 5에서 7%의 안정적인 시가 배당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예금 대비해서 5배에서 7배의 높은 수익을 여러분에게 제공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여러분이 5,000원에 산 리츠가 한 달 후에는 4,500원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시 한 달 후에는 6,0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개인연금과 IRP를 운영하는 상품이라면 한 달, 1년의 가격 변동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예금 대비 경쟁력이 있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리츠는 TDF와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고민하고 연금 자산으로 자산 배분할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시장에 다양한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다양한 리츠 상품이 있다는 그 전제는 바로 분산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은퇴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아닌 세금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연금, IRP 등 은퇴 자산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투자 수익에 있어서도 금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자산을 운용해서 15.4%의 금융소득세를 내지 않는 부분이 계속 적립돼 간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금 관리만 잘해도 단순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 은퇴자산관리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을 IRP로 받았으면 가장 빠른 시간에 IRP 계좌 내에 있는 퇴직연금 자산을 일반 계좌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아마도 무언가 출금이 제한되는 곳에 자금을 둔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세금 절약 효과를 생각하면 IRP에 있는 퇴직금은 과세가 나중에 인출할 때 부과되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사용해야 하셔야 될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은퇴 크레바스라는 용어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단계를 지날 때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자금은 일반 금융자산입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는 가정하에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갖다가 충원해서 5년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급한 자금일수록 일반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세제 혜택이 있는 자금은 천천히
천천히 두고 관리해 나가자는 게 정확한 재무관리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전략과 은퇴 재무관리 그리고 실전 재무관리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최근 은퇴하시면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은퇴 재무관리를 준비한 게 아닌 당신이 30대, 40대, 50대에 해야 할 주제에 맞춰서 최선의 재무관리를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은퇴를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억, 20억의 금융자산이 없어도 남들 수준의 건전한 재무 상황만 유지하신다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재무 활동이 최고의 은퇴 준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